눈이 내리던 그 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노천탕 속, 정만식의 넓은 어깨 위로 지숙의 손끝이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이 뜨거운 물보다 형님 피부가 더 뜨거워요.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속삭이며 물속에서 그의 허벅지를 건드렸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의도된 감촉이었다. 그 순간 그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에 물이 잔잔히 흔들렸다. 탕 건너편 가느다란 유카타 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요시코가 나타났다. 그녀는 말없이 앉더니 지숙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숙 씨, 순서라는 게 있어요. 여긴 제가 먼저였습니다. 그 말에 지숙은 피식 웃으며 손을 거뒀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럼 우리 공평하게 나눠요. 형님은 충분하니까. 그날 밤, 탕 안에서는 세 개의 숨소리와 두 겹에 젖은 유카타, 그리고 한 남자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늦은 사랑도, 나이 든 욕망도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정만식, 62살, 은퇴한 외과의사라는 직함은 이제 명함 속에서나 유효했다. 그가 찾은 곳은 규슈의 깊은 산골,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작은 마을 하나노카제였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겨울날, 그는 흰 입김을 내쉬며 카나의 요칸의 목재 대문 앞에 섰다. 정말 혼자 오셨어요? 그를 맞은 이는 짙은 감색 유카타에 붉은 허리끈을 맨 여인이었다. 요시코, 정만식보다 11살 아래인 그녀는 료칸의 주인이자 이 마을에서 가장 느린 여자로 불렸다. 느리게 걷고 느리게 말하고 무엇보다 남자를 천천히 미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여자. 네, 더는 누구와도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의 말에 요시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묻지 않고 캐묻지 않고 다만 찻잔을 건넸다. 찬물 위에 둥둥 뜬 유자 껍질이 그의 피로를 녹이고 있었다. 욕한 안은 조용했고 탕에서 흐르는 물소리만이 배경처럼 흘렀다. 정만식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옷을 벗고 제공된 얇은 유카타 하나만 걸쳤다. 몸에 딱 붙지 않는 그 천 위로 찬 공기와 뜨거운 피부가 어색하게 스쳐갔다. 거울 속의 자신은 아직 괜찮았다. 눈과 주름은 늘었지만 50을 넘긴 남자치곤 둥근 어깨와 단단한 팔뚝, 정리된 가슴선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가 노천탕으로 발을 들인 순간 눈발이 조용히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몸을 담그자 피부가 짜릿하게 반응했다. 뜨겁다. 그리고 살아있다. 이곳의 물은 육체를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벗기는 듯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니 또 한 명의 여인이 탕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회갈색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스르르 유카타 차림으로 바뀐 그녀가 미끄러지듯 물속으로 걸어왔다. 저 혹시 한국 분이세요? 목소리엔 생기가 있었다. 짧은 단발, 다홍색 립스틱, 선이 또렷한 콧날. 그녀는 분명 한국인이었다. 네, 맞습니다. 와, 반가워라. 저도요. 이름은 지숙이에요. 사진 찍으러 잠깐 머물러요. 지숙. 그 이름은 물속에 조용히 번지듯 퍼졌고 정만식의 머릿속에 뭔가가 탁 내려앉았다. 그럼 우리 둘밖에 없겠네요, 여기선.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옆자리에 몸을 담갔다. 두 사람 사이엔 겨우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거리. 그녀의 허벅지에서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려 탕 안에 사라졌고 그 장면은 한편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만식의 뇌리를 스쳤다. 혼자 오셨어요? 내 혼자가 편해서요. 혼자가 외로우면 그건 불편한 편함이잖아요. 지숙의 말투는 부드럽고 직설적이었다.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감춰둔 무언가가 흘러나올까봐. 그리고 그때 지숙의 손끝이 물 위로 떠올랐다. 등 좀 밀어드릴까요? 나 손 힘세요. 농담 같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빛은 욕망을 놀리지 않았고 도리어 대놓고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여긴 혼자 즐기고 싶어서. 혼자 즐긴다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지숙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뜨겁지 않았다. 대신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이런 손길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듯. 그리고 그 순간 탕 건너편에서 또 다른 시선이 스며들고 있었다. 요시코.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에 머문 미소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 남자, 이 물, 이 계절 전부 우리 셋의 몫입니다. 그날 밤, 눈은 그치지 않았다. 하늘에선 마치 의도한 듯 조용하고 꾸준히 새하얀 입김을 뿌리고 있었다. 정만식은 자신의 방창가에 앉아 유리창 밖으로 번지는 김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창에 또다시 손바닥을 대고 간단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다. 지숙이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반쯤 열린 커튼, 무심한 듯한 움직임, 천천히 벗어지는 유카타, 그리고 그 아래 드러나는 젖은 듯한 속살. 그녀는 일부러였다. 눈빛도, 움직임도, 자세까지도. 정만식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니, 애써 떼지 않았다.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요시코였다. 그녀는 차 쟁반을 들고 들어와 묵묵히 찻잔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보고 계셨죠? 그녀의 말은 의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고 허용이었다. 네. 정만식은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무 소용없었다. 요시코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입술이 닿은 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여자, 당신한테서 눈을 안 떼요. 그 말인즉슨 당신이 움직일 차례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유리창 바깥에서 들려오는 눈 녹는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그의 귀에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지숙은 붉은 기모노를 입고 복도 끝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요시코는 카운터에 앉아 붓글씨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고, 정만식은 탕에 몸을 담근 채 어젯밤의 장면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들 사이엔 아직 육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수면 아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탕 안으로 지숙이 걸어 들어왔다. 이번엔 수건 하나만 감싼 채 그녀는 말없이 그의 앞에 섰다. 오늘 아침 물은 어제보다 더 뜨겁네요. 그리고 수건을 벗었다. 그녀의 피부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렀고 등줄기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마치 유혹의 선처럼 그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지숙 씨. 이건 너무 직접적이네요. 요즘 세상에 간접적인 건 감정밖에 없어요. 그녀는 말끝을 닫지 않은 채 조용히 물속으로 몸을 담갔다. 이번엔 그의 다리에 살짝 닿은 그녀의 허벅지가 처음보다 훨씬 길게 머물렀다. 그리고 그날 밤, 요시코는 혼자 탕에 들어가 정만식을 불렀다. 오늘은 제가 손을 씻어드릴게요. 그녀는 천천히 그의 등을 쓸어내렸다. 손바닥이 아닌 손날로 물 아래에서 그의 손을 자신의 허리에 얹으며 말했다. 이 료칸의 규칙, 알고 계세요? 무엇이든 셋 중 둘이 원하면 허락이 되는 거랍니다. 정만식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곳은 도피처가 아니었다. 어느 쪽을 향해도 죄가 되지 않는 쾌락의 무중력 공간이었다. 그의 심장이 그걸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누구가 아니라 얼마나가 문제였다. 요칸의 하루는 빠르게 지나가고 밤은 조용히 다가왔다. 기온은 영하에 가까워졌고 유카타 아래로 스며드는 바람은 살갗을 곤두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날 저녁 요시코는 정만식을 료칸 안쪽 개인 온천실로 초대했다. 보통 손님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특별실이었다. 그곳은 벽 한쪽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하얀 눈밭과 대나무 숲이 이어졌다. 욕조는 4사람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크기. 물은 조금 뜨겁고 조명은 어둡고 향초는 백단향. 그야말로 유혹을 위한 세팅이었다. 정만식이 들어서자 요시코는 벽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가지런히 놓인 와인과 고급 유자주, 그리고 크리스탈 잔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유자주를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셋이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지숙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요시코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유카타를 벗었다. 그 아래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물기 없는 맨살 그대로의 그녀가 있었다. 요시코는 잔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 건배부터 해요. 누구도 다치지 않는 이 밤에. 3잔의 유자주가 가볍게 부딪혔다. 그리고 셋 모두 천천히 온천 안으로 들어갔다. 물속은 뜨거웠다. 그러나 더 뜨거운 것은 3사람 사이의 침묵이었다. 요시코는 정만식의 오른편, 지숙은 왼편. 두 여자의 몸은 각기 다른 온도로 그의 몸을 감쌌다.
요시코는 손끝으로 그의 팔뚝을 어루만졌고 지숙은 그의 허벅지를 천천히 눌렀다. 형님, 이 감촉 잊지 마세요. 지숙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물속에서 정만식의 손을 찾아와 교차시켜 쥐었다. 요시코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안았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남자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죠. 그 순간 지숙의 입술이 정만식의 목덜미를 살짝 스쳤다. 그는 몸을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 끝을 끌며 귀 밑까지 올라왔다. 심장 소리 들려요? 저 지금 당신 때문에 숨이 막혀요. 그의 가슴은 요시코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숙은 정만식의 허리를 조용히 끌어안았고 요시코는 그의 손을 잡고 자기 허벅지 위로 끌어올렸다. 탕 안, 세 사람의 호흡은 점점 엉켜갔다. 물소리 대신 짧은 숨결.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눈이 내렸지만 그 방 안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웠다. 여기선 누구도 먼저 선택하지 않아요. 요시코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대신 원하는 쪽을 먼저 안아주면 돼요. 정만식은 눈을 감았다. 그는 지금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육체가 아니라 감각으로 기억될 이 밤. 무엇 하나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해주는 듯한 두 여인의 손길 속에서 그는 결코 늦지 않은 욕망의 진심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품었다. 욕망은 다투지 않았고 사랑은 경쟁하지 않았다. 그리고 눈 내리는 료칸의 그 방 안은 새 겹에 젖은 유카타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눈이 그치지 않던 어느 날, 료칸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전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하나의 순간을 나누었다. 감각과 감정이 선을 넘는 경계선. 그곳에서 정만식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쾌락이 넘치던 그 밤보다 오히려 다음 날 아침의 고요함이 더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이다. 그는 눈을 떴다. 옆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요시코였을 수도, 지숙이었을 수도. 아니, 어쩌면 모두가 떠난 빈자리였을 수도 있다.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 지숙의 웃음소리.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건만 걸친 채 방을 나왔다. 형님, 아침에 혼자 일어나면 심심하죠?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어젯밤은 솔직히 좀 놀랐어요. 요시코 씨가 그렇게 허락적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의 말은 의미심장했지만 그 속엔 묘한 엇갈림이 있었다. 질투는 아니었다. 하지만 공유라는 단어에는 어울리지 않는 눈빛. 정만식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입 안에 퍼지는 진한 향과 지숙의 향기. 그 둘이 섞이는 순간 그는 어제의 열기가 다시금 되살아남을 느꼈다. 한편 요시코는 료칸 한쪽 탕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려 묶고 목선을 따라 유카타 깃을 조심스레 여미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하지만 정만식이 다가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좋았어요. 어제.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엔 작은 돌이 빠진 연못처럼 일렁임이 느껴졌다. 네, 당신 덕분에. 지숙 씨는 형님의 어떤 점이 좋았다고 하던가요? 정만식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요시코는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었다.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살며시 돌아서며 말했다. 그 밤 이후로 욕한 공기가 달라졌어요. 모든 문이 열린 건 기쁨인데 그 안으로 들어온 감정은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들 수 있는 이는 없었다. 정만식은 침대에 앉아 처음으로 무게를 느꼈다. 이 관계가 주는 무게, 즐거움이었던 이 모든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감각. 다음 날 아침, 지숙은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복도에 나타났다. 그녀는 요시코를 마주보며 말했다. 요시코 씨, 오늘 저녁에 정 선생님이랑 탕 같이 쓰기로 했어요. 혹시 방해 안 되게 조용히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은 명백한 신호였다. 탐닉의 무대에서 선점이 시작된 것이다. 요시코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유리처럼 서늘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숙은 정만식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노천탕은 향초로 가득했고 유리창 너머 대나무에는 바람이 스치고 있었다.
오늘은 형님이 나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에게 입을 맞췄다. 느리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 순간 문 밖에서 요시코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뒤돌았지만 그 발걸음이 전에 없이 조용했다. 그 밤은 이전의 어떤 밤보다 뜨거웠고 다음 날 아침은 이전의 어떤 아침보다 조용했다. 요시코는 더 이상 탕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고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정만식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물러나고 있다는 걸. 반면 지숙은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매일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때론 와인 한 병을 들고, 때론 아무 말도 없이 목욕 가운 하나만 걸친 채로. 정만식은 점점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이제 지숙의 살결을 기억했고, 입술은 그녀의 목덜미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속도를 익혔다. 욕망은 더 이상 금기나 환상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리고 현실은 늘 감정을 데려오는 법이었다. 어느 저녁, 지숙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조용히 물었다. 형님은 내가 언제 제일 예뻐 보여요? 정만식은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넘겼다. 그러자 지숙이 다시 물었다. 요시코 씨는 아직 형님 마음에 있어요? 그는 그때 깨달았다. 지숙의 목소리에 단순한 욕망 이상의 것이 스며들었다는 걸. 그녀는 함께 나누는 관계보다 혼자만의 영역을 갖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건 지금껏 료칸에 흐르던 균형의 첫 이탈이었다. 다음 날 요시코가 정만식을 불렀다. 다다미 방 한가운데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지숙 씨가 선을 넘고 있어요. 당신도 모르진 않겠죠? 요시코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가 특별했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만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금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요시코는 찻잔을 들고 입을 축였다. 우린 룰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자유로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배워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그날 밤 정만식은 탕으로 가지 않았다. 지숙도 그의 방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요시코는 처음으로 료칸 앞마당에 혼자 서서 담배를 피웠다. 담배 연기가 그녀의 옆 얼굴을 타고 올라갔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 남자 누구의 것이 아니게 하자고 했는데 이젠 누구도 아닌 척할 수 없게 됐네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의 김이 아니라 분명히 눈물이 맺혔다. 정만식은 혼자 탕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온천수는 여전히 뜨겁고 맑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편안함이 아닌 피로를 느꼈다. 탕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이젠 은밀함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졌다. 그 속엔 지숙의 손길, 요시코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욕조 가장자리에 팔을 걸치고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체온이 고마웠을 뿐이었다. 아무도 내게 질문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가 탕에서 나와 나무 데크에 앉았을 때 요시코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유카타 위에 외투를 걸쳤고 손에는 따뜻한 수건을 들고 있었다. 등 좀 닦아드릴게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다정했고 수건 끝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안엔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이 엉겨 있었다. 요시코 씨, 말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등을 닦아주었다.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과 그 위를 타고 내려오는 손끝의 온도. 그건 쾌락이 아니라 위로에 가까웠다. 당신이 무얼 선택하든 나는 후회하지 않으려 해요. 그녀는 수건을 접으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다음 날 아침, 지숙은 활기차게 그의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붉은 니트 목도리를 들고 있었다. 이거 형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정만식은 미소 지으며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으며 장난스레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혹시 생각 많은 나이 되신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지숙은 그의 뺨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며 말했다. 형님, 혹시 요시코 씨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미 대답이 되었다. 지숙의 웃음은 반쯤 사라졌고 그녀의 손은 그의 무릎 위에서 멈췄다. 그럼 이건 뭐였던 거예요? 그녀는 묻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요시코가 문 앞에 조용히 섰다. 잠깐 방해해도 될까요? 지숙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요시코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두 분 다 행복하셨으면 해요. 그녀의 말은 명백한 작별 인사였다. 저 욕한 문 닫으려 해요. 올 겨울까지만. 정만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왜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시려워서요. 그녀는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누구를 품든 나는 한 사람만 마음에 품고 싶었거든요. 요시코는 돌아섰고 지숙은 눈을 내리깔았다. 정만식은 두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없었다. 이젠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둘 다 안아줄 수 있었던 시간에서 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욕한 앞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였다. 정만식은 양손에 털장갑을 끼고 나무 바닥에 고요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먼 대나무 숲을 향하고 있었지만 실은 그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요시코는 짧은 쪽지를 남겼다. 이른 아침 욕한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제 감정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요. 이 마을에서의 시간이 당신 덕분에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은 그녀의 손보다도 더 애틋하게 느껴졌다. 그날 정만식은 처음으로 지숙을 피해 밖으로 나왔다. 기온은 낮았고 바람은 찼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묘하게 후끈했다. 이대로 보내면 후회할 것이다. 그 감정은 무겁고 뜨거웠다. 그는 조용히 욕한 뒤편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 요시코가 산다는 작은 전통가옥이 있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잘 정리된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는 가만히 벨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문이 조용히 열렸다. 요시코는 연한 분홍빛 실내복 차림이었다. 머리는 풀려 있었고 눈가엔 피곤한 기색이 스쳐 있었다.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런 시간에 정만식은 그녀 앞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말없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엔 그가 늘 착용하던 회중시계가 담겨 있었다. 이 시계.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겁니다. 근데 당신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요시코는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요? 이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을 함께 주고 싶어서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정만식은 그제야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지숙 씨도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떠오르는 건 당신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눈발 속에서도 뚜렷했다. 요시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 시계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저녁 정만식은 료칸의 작은 로비에서 지숙을 마주했다. 그녀는 와인 2병과 와인잔 3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오늘은 셋이서 마시면 좋을 텐데 요시코 씨는 안 오시죠? 그녀는 눈빛으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숙은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괜찮아요. 형님 마음은 너무 따뜻해서. 혼자 갖기엔 아깝더라고요. 그녀는 첫 잔을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그녀에게 갔었죠? 정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끄덕였다. 네. 내가 지켜주고 싶은 감정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숙은 두 번째 잔을 들이켰다. 입술에 와인이 묻었고 그녀는 그걸 손가락으로 천천히 닦았다. 형님, 사랑은 가끔 한 사람만의 욕심이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욕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지막 잔을 채웠다. 우린 좋았어요. 솔직하고 뜨겁고 짜릿했고. 그리고 끝까지 예뻤으면 좋겠어요. 정만식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잔을 들었다. 지숙 씨.
당신은 내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절대 흘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 지숙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언제든 내게 말 걸 수 있는 형님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만식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 밤은 그쪽 여자한테 선물하세요. 난 이제 혼자 즐기는 법도 배워야 하니까요. 요시코는 정만식의 시계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건 그녀가 받은 어떤 선물보다 값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에 가까운 무게였다. 그날 아침 료칸 안공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지숙은 조용했고 요시코는 부지런했으며 정만식은 유독 말이 없었다. 세 사람은 마치 마지막 날처럼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젓가락 소리, 찻잔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아무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들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식사 후 지숙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만식을 향해 짧게 말했다. 잠시 후에 제 방으로 와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방 문을 닫으며 살짝 웃었다. 그 웃음엔 어쩐지 전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만식은 고민 끝에 그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지숙은 탕용가운만 걸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빛이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형님, 어젯밤 요시코 씨 집에 다녀오셨죠?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시계 저도 봤어요. 그녀 가슴에 안긴 그 시계, 형님 마음이었겠죠? 정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지숙은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근데요, 형님 저 그거 질투는 안 나요. 그 대신 섭섭해요.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저한테도 마음 있었잖아요. 그 밤들, 그 손길들 그게 그냥 욕망이었다고 말하진 마세요. 정만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숙 씨,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이 감정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그 말에 지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묘하게 떨렸다. 그럼 이제 조심할 사람은 나뿐이겠네요. 그녀는 손을 빼내며 말했다. 근데 형님 이 료칸에 있는 감정은 절대 셋이서 균형 맞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요시코였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만식과 지숙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숙 씨,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정 선생님과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방을 나서기 전 요시코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형님을 얻었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그분 아직도 저랑 눈 마주칠 때마다 흔들려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요시코는 정만식 앞에 섰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만 할게요. 저 료칸 접는 거 미뤘어요. 정만식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니, 나 때문일 수도 있죠. 내가 아직 정리를 못했나 봐요. 당신과 지숙 씨 사이의 감정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여자의 예민한 감각과 자존심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다. 지숙 씨가 맞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정만식은 대답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요시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 흔들림까지 포함해서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 순간 정만식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두 여인은 자신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뿐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확인이 지금 가장 뜨겁게 그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눈이 잠시 멎었다. 햇살이 희미하게 쏟아지는 료칸 복도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정만식은 복도를 걷다가 지숙의 방 앞에 멈춰 섰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크를 하려던 손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속으로 물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놓치게 되는 걸까? 그는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료칸의 작은 정원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요시코가 있었다. 늘 그랬듯 유카타를 단정히 여민 채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는 짧게 미소 지었다. 이제 말하셔야죠. 정만식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찻잔을 들며 물었다. 언제부터였나요? 처음 나한테 마음을 두었던 순간 말입니다. 요시코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 당신이 제 등을 바라보던 밤탕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어깨에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녀는 웃음을 머금었다. 그게 욕망인지 감탄인지 몰랐지만 그 시선이 상처 없는 눈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지숙 씨는 나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하지만 당신은 나를 남겨두는 사람이었어요. 요시코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죠? 당신은 항상 내가 다가올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뒀어요. 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았죠.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감쌌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더없이 따뜻했다. 그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누군가의 품에 안겨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앞에서만 진짜로 편해진다는 걸. 정만식의 말에 요시코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다. 그럼 이제 기다릴 필요 없겠네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다. 지숙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요시코 앞에 선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와인 대신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 맛 아련하네요. 사랑도 이렇게 끝내는 맛일까요? 정만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숙 씨, 지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형님은 이미 제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게 다 욕망이었어도. 전 그 감정을 진심으로 느꼈으니까요. 그녀는 요시코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형님 잘 부탁드릴게요. 요시코는 고개를 숙였다. 지숙은 마지막으로 정만식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언젠가 그 시계 대신 내 사진 한 장이 생각나면 그때 한 번쯤 날 찾아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돌아섰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정만식은 오래도록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요시코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손 안에 이제 겨울이 끝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숙이 떠난 날 이후 요카는 마치 계절이 바뀐 듯 조용해졌다. 그녀가 남긴 와인 한 병, 창가에 놓여있던 빨간 니트 목도리, 그리고 빈 방 한 구석에 아직도 남은 짙은 향수 냄새. 정만식은 지숙이 없는 공간을 서성이다. 이제서야 기억이 아닌 과거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요시코는 그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마당에 낙엽을 쓸고 욕탕 물 온도를 조절하며 그 어떤 감정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위로였고 그녀의 미소는 약속이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노천탕에 함께 몸을 담그고 있었다. 눈은 멎었고 별이 뜬 하늘 아래 김이 몽글몽글 올라왔다. 요시코 씨, 정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젠 욕한 안에서도 신발 안 벗고 다닐 만큼 당신 앞이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이제 신발 대신 마음을 벗으세요. 그게 우리 나이의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다. 정만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젖은 물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이었다. 그럼 오늘부터는 매일 아침 같이 탕에 들어가고 매일 밤 같은 창으로 별을 보면서. 그는 말을 멈췄다. 요시코가 대신 말했다. 그리고 매년 이 눈 내리는 겨울에 다시 같은 이불 속에서 잠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정만식은 깨달았다. 사랑은 젊은 날처럼 거칠지 않고 중년의 그것처럼 복잡하지 않으며 노년의 사랑은 단순하고 조용하고 그 대신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했다. 그는 요시코의 손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같이 늙읍시다. 천천히, 아무 일 없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빛 아래 탕물 위로 떠오르는 김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평화로웠다. 그날 밤 그들은 같은 이불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 심장이 두 번, 그리고 숨이 하나. 그 모든 것이 같은 속도로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따뜻한 물처럼 오래도록. 몇 달 뒤 욕한 카나에의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운영 방식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방은 단 2개만 열렸고 예약은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손님은 드물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정만식은 매일 새벽 탕물 온도를 확인하며 요시코를 깨운다. 요시코는 그 물이 식지 않도록 두 사람의 온기가 밤새 남아 있도록 한결같이 등을 쓸어준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불꽃이 아니라 온기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이 들면 사랑은 사치죠. 하지만 그들은 말한다. 사치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진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마음을 나눌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은 잊고 있던 따뜻한 물 같은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도 살며시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서로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도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